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격주 K-pop. 격주 K-pop입니다. 지난 2주간 나온 앨범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기준 일자 10월 28일에서 11월 13일까지, 약간 10월 말에서 11월 초중순까지 그렇죠. 걸쳐져 있는 발표작을 대상으로 저희를 사로잡은 앨범들 함께 살펴볼게요. 네, 좋았던 앨범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일단 곡이 하나 나갔기 때문에 네네. 제가 꼽은 격주간 신보 중 가장 좋았던 앨범 정은지의 로그입니다. 오늘 블럭 씨가 선정해주신 앨범이랑 곡들이 약간 좀 뭐랄까 숙성된 K-팝의 아이콘들을 많이 뽑아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K-팝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요. 라는 거를 또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아하. 정은지님을 향한 제 애정은 이제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아, 예전부터 시작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발사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시네요. 네네네. 오케이. K-팝 메이트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음. 제 예전에 이제 정은지님을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제가 방송 일을 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연으로. 네.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주접을 이렇게 막 떨고 싶어도 이렇게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작업자들이나 아티스트 분들이 있어도 그냥 좀 또 같이 스텝인데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까봐 얘기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바빠서 한마디도 인사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만 배려 퀸이었던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은지라는 음악가가 리메이크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요. 이제 특정 세대를 타지 않는 목소리와 창법이기도 하지만 그쵸. 좀 약간 성숙한 그런 감수성이 요즘의 느낌의 곡보다는 좀 과거의 어떤 유산을 이제 현재의 느낌으로 풀어내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리메이크 앨범을 이렇게 발매를 했는데 리메이크 자체가 잘 어울리기도 한데 사실은 선곡들이 되게 인상 깊어요. 약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의 라디오가 사랑하는 가요 10선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확실히 이 정은지님이 오래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를 제 들자면 또래인가 약간 최근에 리메이크 앨범 생각해보면 조이 씨의 리메이크 앨범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그쵸. 앨범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약간 선곡의 방향성 자체가 어떤 한국의 대중음악의 영혼을 담았다. 영혼까지? 이런 느낌?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왜냐면 시작하는 곡부터 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버즈 그렇죠, 그렇죠. 곡에다가 네. 저희 들은 조용필님의 꿈, 네, 뭐 YB 흰수염고래, 그렇죠. 뭐 약간 서른 즈음에 그렇죠. 이거 그렇죠. 정말 진짜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요 10선이라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니까요. 근데 뭐 오히려 이런 곡들을 사실 뭐 조이님의 그 리메이크 앨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8천만 K-팝둥이들은 이런 곡들을 이제 다 생소하실 모르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 원곡이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네.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연결 혹은 뭐 과거의 어떤 음악들을 이렇게 좀 뭐 리스펙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참 괜찮지 않나 싶고 그 조이의 리메이크 앨범이 사실은 되게 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큼함 맞아요. 그런 에너지 캐릭터성이 좀 더 것들로 강했죠. 네, 그래서 그 선곡이나 이런 것들도 뭐 안녕도 그렇고 되게 맞습니다. 일관된 선곡과 편곡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좀 다른 결로 이제 선곡과 편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이제 윤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민지션님께서 또 네. 되게 많은 이제 편곡을 또 정성스레 해주셨고 무엇보다 이제 사실 2년 3개월 만에 솔로 앨범이에요. 오랜만이네요. 네, 굉장히 긴 그런 공백 이제 끝에 발표한 앨범이고 또 본인도 이제 30이라는 기점을 넘어서면서 아마 네. 음악가로서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0이라는 나이를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또 대중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30은 또 더 큰 의미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소개글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그 정은지님의 그 추억이 담긴 곡들이라는 점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추억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뭐 이런 곡을 뭐 이때는 잃지 약간 요런 감성으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이 앨범을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K-팝에 요런 앨범도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결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아이유 씨의 리메이크 앨범이랑 좀 오히려 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이 씨보다는. 그쵸? 아이유님도 네, 굉장히 올드한 곡들을 좀 맞아요. 많이 선곡을 네, 꽃갈피 시리즈 하잖아요. 같은 걸 보면 네네네. 네, 맞습니다. 또 요런 리메이크 앨범이 오랜만에 우리를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케이팝에 상당히 우리 선배님들을 우리 블럭 씨가 많이 가져오셨다면 저는 공교롭게도 네. 아기 케이팝들을 오늘 많이 가져왔어요. 상대적으로. 정반대네요, 정말. 예, 정말 네. 완전 정반대로 가져와서 네. 여기 또 요 데뷔를 방송 끝날 때까지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격주간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앨범으로 가져온 작품은요. 트리플 S. 요 팀 또 최근에 케이팝 씬에서 좀 소소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Acid Angel from Asia Access라는 제목의 앨범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게 좀 소소하게 입소문을 탄 게 타이틀곡인 제너레이션이 곡과 뮤직비디오가 SNS에서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올 여름을 강타했던 어떤 뉴진스의 감성을 가져가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K-패치가 들어간 느낌? 장소적으로. 왜냐면 뉴진스 하이포 이런 거는 이거 분명히 어디 미국의 사립학교 막 수영장 딸려있는 파티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있는 곳은 우선 약간 시공간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네. 교정이랄지 네네. 그리고 이제 뛰어나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는 곳이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휴대폰 놓고 영상을 찍는 곳이 이제 지하철 승강장. 그리고 익숙한 어떤 영무원분이 이제 오셔서 도망을 가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네네네네. 이런 터치로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네.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팀 진짜 첫 작업이고 제가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약간 좀 현기증이 나는 게 이 팀이 구성이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왜 이런 그룹은 정말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30이 넘어서까지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해야 하고 30이 넘었는데 기꺼이 네. 받아들여야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건 참 끝이 없구나. 끝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공부하는 케이팝의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달의 소녀가 있었는데 네. 또 이 팀을 제작한 분이 또 그 이달소의 아버지라고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정병기 대표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 아마 레이블의 대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맥락적으로는 그런 어떤 복잡함 공부를 해야 함이 들어있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리플스가 큰 개념이고 LCD Angel from Asia가 유닛명인데 유닛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멘션. 유닛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디멘션의 이름이라서 네. 요 이제 디멘션이 활동이 끝나면 소멸을 하고 대신 활동 기간 동안 앨범 판매 10만 장을 기록할 경우 소멸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케이팝 둥이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좀 많거든요. 너무 좀 성과주의다. 예, 근데 어떻게 반대로 보자면 결국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디멘션을 굳이 그렇게 유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10만을 넘었다면 그 정도의 대중적인 반향이 있었으니까 유지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다양한 디멘션을 이용해 보겠다, 뭐 도전해 보겠다라고 뭐 좋게 얘기하자면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좀 성과주의적인 면이 있고 특히나 케이팝에서 그런 이제 완전체에 대한 그룹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나 애정을 생각을 해보면 네네. 좀 잔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총 멤버가 지금 이제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유닛부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이 괜찮아요. 저희 정병기님이 또 음악을 또 독특하게 자기 색깔로 이달소 때부터 또 가져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제너레이션이 그 후렴구가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그 약간 좀 리듬을 타게 만드는 그 굉장히 뉴진스로부터 시작된 약간 가벼운 어떤 팝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트랙이고 인트로 액세스부터 아우트로 그 플러스 8이 국가번호로 끝난 이 트랙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지금의 어떤 Z세대를
K의 시각으로 담아보고자 하는 느낌이 다수 들어서 흥미롭게 들은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어 가는지 요거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처음으로 많은 K-팝 리스너들의 주목을 받는 데에는 음악적으로나 비주얼적인 면에서 나름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방송을 10일 거의 한 몇 달을 했죠? 저요? 네. 11개월? 거의 11개월 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듣기를 빨리 들어야겠다. 왜요? 이게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노래는 근데 쉽지 상당히 또 않네요. 직관적이에요. 근데 네. 너무너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팝이라서 들어보시면 어깨춤 절로 나는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제가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트리플 S의 제너레이션 듣고 오실게요. 네, 트리플 S의 제너레이션 듣고 오셨고요. 네.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노래들 서로 꼽아봐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저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 티저가 뜬 순간부터 제가 좋아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이제는 뭐 한 전주 10초 정도 들으면 요거 김진아 좋아하겠네 느낌이 딱 드는데 아마 K-팝 둥이들, 우리 K-팝 메이트 사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이나이의 영보이. 사실 이거 제목부터 뭔가 제목부터 제가 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영 들어가면 우선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팀이 사실 그 3월에 제가 데뷔작 뉴월드를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 팀이 좀 뭐랄까 음악 스타일이랑 사운드가 좀 최근 보이그룹들 가운데서 좀 약간 독특한 지점이 있다.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곡의 베이스가 되는 게 약간 그 재작년 정도부터 뭐 TXT나 엔하이픈 같은 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기본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이모코어를 가져가면서도 이제 형태적으로는 신스팝으로 매만져지는 그런 라인을 요 팀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곡이 데뷔작 때보다 조금 더 본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운드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둥둥둥둥둥둥둥 하는 이제 그 신스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울리는 그 베이스가 깔리고 그 위에 이제 샤라랑 얹혀지는 그 약간 굉장히 그 시원한 아이스 소다 마시는 듯한 느낌의 기타 연주가 싹 위에 얹어지면서 영롱한 신스가 위에 이렇게 별가루를 싹 뿌리는 그 사운드 곡에 요 영보이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 좋아할 수 없거든요. 이건 제가 어디 막 나무관 같은 데 들어있어도 제가 캔에서 좋아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이제 티저 때부터 상당히 눈여겨봤고 완성작도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간 요런 곡들 들으면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저희 트리플 S의 제너레이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런 신인 팀들이 나올 때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지가 최근 K-팝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볼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좀 핫하게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가져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이 두 팀의 노래에서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김유라 좋아한다. 이거 바로 나옵니다. 이 곡 좋아요. 좋더라고요. 좋고 굉장히 약간 이런 곡들이 왜 나오다가 조금 또 안 나오려고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또 약간 더 반가운 느낌. 그리고 요즘이 이제 코끝이 살짝 시려운 시점이란 말이죠. 약간 잘 어울려요. 그 아침에 현관문 딱 열었을 때 코끝이 찡한 느낌이 드는 그 날씨에 들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제 겨울 냄새 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들으면은 또 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호응 감사합니다. 저 혼자 흥분하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좋아요. 그렇죠. 좋더라고요. 잘 뽑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블럭 씨의 2주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노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런 곡들만 꼽으려고 꼽은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됐더라인데 제가 가져온 노래는 박봄의 Remembered입니다.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옮겼죠. 바닐라 어쿠스틱. 이 이제 같은 회사가 되면서 바닐라 어쿠스틱 멤버와 또 시즈닝이라는 그 인디 이제 밴드의 멤버가 같이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감성 인디 싱어송라이터의 곡 같은 크레딧이지만 이제 들어보면은 박봄이 박봄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과거처럼 그 전자음악에 가까운 그런 막 트랩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긴 한데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줄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 보컬 색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무서운 게 어떤 걸 가져가도 박봄은 자신의 노래처럼 만들고 그게 결국은 대체 불가능한 색깔이지 않나. 그래서 오랜만에 딱 이렇게 듣는데도 아 정말 이제는 박봄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이 박봄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 진한 그 아이덴티티가 계속 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약간 왜 우리가 심파를 막 강요하지 않고 막 울어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울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쵸, 보여주는 그쵸. 그런 영화가 왜 더 울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노래도 막 되게 그 통속적인 창법이나 막 그런 막 엄청난 고음이나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눈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련하게 그러면서도 박봄 특유의 그 표현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물을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냄새 싹 날 때 박봄 노래 딱 들으면은 되게 잘 어울려요. 특히나 야, 우리 지금 계절로 자기 추천곡 영업하고 있어. 정말로 그 여러분 그 추울 때 네. 박봄님이 이제 보컬로 했던 그 옛날 노래부터 아. 요 이제 지금 소개하는 요 네. 노래까지 쭉 들어보시면은 이 겨울이구나 느껴집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약간 좀 창법이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발성법 같은 게 네네네. 예전에 비해서 좀 성숙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박봄 씨가 노래 부를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약간 그리운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약간 지금 이제 박봄 씨가 또 2NE1 활동할 때나 이때와는 좀 다른 뭐 활동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케이팝 안에서도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약간 또 그런 느낌의 어떤 그리움이 한층 더 덧입혀져서 들으면서 뭔가 이 노래의 감성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들었던 곡 중에서도 색다른 감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곡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격주 K-팝 저희의 추천곡 2곡 함께 하실 텐데요. 우선 방금 전에 들으신 박봄의 Remembered 그리고 이어서 나이나이의 영보이 들으실 거거든요. 누가 겨울 강자가 될지 2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투표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곡 들어볼게요. 박봄의 Remembered 그리고 나이나이의 영보이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이나 블럭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나이나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앨범 전반에 걸쳐서 요 곡도 그렇고 멤버 반 씨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그렇게 뭐라 그러죠? 멤버 가운데서 프로듀싱을 하는 팀들이 꽤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신인급이다 보니까 요 아티스트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매주 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입니다. 일명 플래시백 가볼 텐데요. 어떤 코너죠? K-팝 명곡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을 취향껏 골라보는 코너입니다. 이 주의 플래시백은 유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네, 이 나이나이의 영보이 듣고 나니까 좀 약간 이런 사운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한 약간 좀 아련하고 애틋한 신스 사운드와 달려나가는 듯한 이 애틋한 어떤 보이그룹의 정서 같은 것들의 시작점에 어떤 곡이 있었지를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되짚어 가다 보니까 이 노래가 오랜만에 진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곡 7년 됐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이 곡이야말로 그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 참. 멜빵하고 다 그러니까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네. 혼자 BTS의 I Need You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이런 곡들을 약간 화한 곡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이 시원한 결의 노래들 중에서도 뭔가 한여름에 듣는 곡과는 다른 한겨울 감성으로 뭔가 하얀 입김과 함께 좀 화한 느낌이 드는 이런 그 청량한 사운드를 가진 곡들이 있는데 그런 사운드를 보이그룹 중에서 뭐 완전 최초는 아니겠지만 좀 유행을 선도시킨 대표적인 곡이란 생각이 들고 그쵸. 저는 결국에 사실 이런 곡을 완성시키는 건 그 작곡진들의 사운드이기도 하지만
보컬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 곡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영진 우리 이사님이 좋아하시는 정말 그 육성으로 막 왁 올라가는 그 정말 그 두성 다 써야 되는 이런 보컬이 이런 곡을 부른다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메인 보컬이 정국 정도인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음색으로 다져진 그룹이 이 곡을 부를 때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향이 최근의 보이그룹들의 트렌드에도 어느 정도 전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그런 형식으로 그 정말 온 몸의 근육과 뼈를 사용해서 이 메인 보컬로 활약하는 멤버는 에이티즈의 우리 하리보 명창 하리보 네네네.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약간 또 이런 BTS 풍의 어떤 메인 보컬 라인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상당히 많이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들어보면 요런 맥락으로 최근에 또 이런 곡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됐죠. 좋아요. 네네네. 맞아요. 정말. 그리고 지금 트렌드예요. 7년 전 맞아요, 곡임에도 맞아요. 네. 역시 원조는 다르다. 말을 남기면서 저희 2015년작입니다. BTS의 I Need You 이번 주 플래시백으로 함께 할게요. BTS의 I Need You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또 둘이서 또 코인 노래방 하고 있어가지고 또 노래 노래방 한번 좋네. 열고. 좋네요. 네. 좋아요. 이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네. K-pop 메이트는 격주에 한번 K-pop 신보를 살펴보는 격주 K-po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8일에서 11월 13일까지 판매된 신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K-pop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죠.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으로 가볼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살짝 네. 약간 기술 부렸습니다. 어, 아니 싱글이면 타이틀곡도 수록곡이 아닌가? 동의합니다. 왜냐면 괜찮아요? 저도 똑같은 순간 이렇게 똑같은 지시라고 할 뻔했네. 똑같은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온 곡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그룹 아이칠린의 Draw라는 곡을 가져가 봤습니다. 이 곡이 저는 이제 음악 방송을 매주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네. 집에 그 시간에 있을 수 있으면 생방송으로도 이제 쭉 보는 게 그렇죠, 호흡이 그렇죠. 좋아서 네, 저도 영상만 봅니다. 보지 않고 좀 쭉 네. 보는 편인데 보다가 이날 언제였지? 지난주 주말이었나?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면서 음악 방송 켜놓고 보다가 이렇게 돌려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곡이. 그래서 봤더니 아이칠린의 신곡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작년에 데뷔한 이제 걸그룹인데 네. 최근에 멤버 재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조로 이제 재편을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팀이 은근히 숨겨진 곡이 많은 팀이에요. 좋은 곡이 많은. 그래서 그 케이팝 둥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공원소녀 같다. 저희가 이제 항상 공원소녀 얘기할 때 네. 공원소녀 그 숨겨진 명곡이 많은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앨범 그렇죠. 단위도 그렇죠. 괜찮고 그래서 네. 요 케이팝 전반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곡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팀이고 요 곡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뉴진스로 연상되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굉장히 팝적인 K-팝 트랙으로 사실 그렇죠. 네, 그냥 슬쩍 그런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으면 아까 음악 방송 본 저처럼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하면서도 매력적인 바운스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요 기가 막힌 요 살랑살랑한 그루브 누가 했나 했더니 네. 디바인 채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사는 또 멤버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하기도 해서 네. 여러모로 팀 재편과 함께 좀 역량을 올려서 활동을 해보려는 의욕이 보이기도 해서 곡도 좋아서 네,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가져온 곡도 수록곡이지만 네, 타이틀곡이기도 한. 왜 얘기 안 하나 했어요? 네, 네, 여러분, 이게 하실 제가 때가 이제 됐는데. 이 그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알아요. 이게 뭐 쿨 FM에서 이제 네. DJ를 하고 있는 예. 분이 또 나오죠. 이제 하이라이트. 네, 그래도 가요광장. 그렇죠. 가요광장의 띠. 네. 그쵸. 하이라이트의 언론이라는 곡입니다. 그
데이드림 때는 사실 조금 성숙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론 때는 이렇게 많이들 훌렁훌렁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렇죠. 양효섭님이 그렇죠. 파격적인 의상 선택을. 이것은 정말 의욕이다. 이것은 정말 의욕적인 의상이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또 햇띠도 이제 질 수 없다는 듯이 또 이제. 원래 근데 사실은 그런 과감한 의상은 햇띠가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약간 좀 양효섭님도 네. 많이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케이팝 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오래된 연차임에도 어쨌든 뭔가 그 정말 현역 중에 현역이고픈 약간 의지, 네. 욕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정말 이 자기 관리의 끝판왕들이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도 참 리스펙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곡은 이제 그 구범인왕이 현 BXN이 쓴 곡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 곡 안무도 이렇게 둘둘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맞춘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번 앨범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랩이 없고 깔끔한 곡 구성에 이 R&B를 중심으로 전곡을 꾸리는 그런 명료함이 이제는 이 그룹의 어떤 정체성이지 않나. 그리고 길게 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사실 하이라이트는 자신들이 뭐 직접 곡을 쓰기도 하지만 A&R이나 전반적인 음반을 프로듀싱함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상당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일관성이 느껴진다는 게 저는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꾸준하다.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이제 앨범을 2장 발표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1년 2컴백 사실 한 5년 차만 넘어도 쉽지 않은 그쵸. 행보인데 네. 이 정도 연차의 팀이 이렇게 현역으로 정정한 모습으로 정정한 모습으로 1년에 2컴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색깔을 살린 활동을 해준다는 게 그렇죠.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는 케이팝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응원하고 싶은 행보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또 훈훈하게 들은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멋있어요. 네. 진짜 약간 이제는 정말 좋은 롤모델이지 맞아요.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1년 2컴백 꼭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블럭님이 뽑은 이번 주 최고의 수록곡 듣고 올게요. 하이라이트의 Alone. 언제나 K-팝 웨이트 격주 K-팝은 정말 알찬데 이게 되게 신기하죠 사실. 늘 알차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격주 케이팝을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려고 한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 지금 약간 목이 좀 부은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새삼스럽게 생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은 K-팝만큼만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방송도 또 기대되네요. 저희 그렇죠. 또 격주 K-팝도 기대가 되고 사실 그 전에 제가 또 기대되는 방송이 하나 더 있다는 점 보시죠. 아시나요? 저희 보시죠. 다음 주 방송 이 시간 다음 주 K-팝 메이트 최초 게스트 모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냥 게스트냐? 저희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이름 누구죠? 황버지 황토배 황현님 모시고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갈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블럭님 오실 때 홍삼 좀 드시고 오시고. 그러니까요. 점심은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좀 체격 좀 올리고 와야 돼요. 네네네. 아셨죠? 저희 제대로 한번 황현님 모시고 덕심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끝곡으로는 제가 뽑았던 최근 2주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에요. 아이칠린의 드로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